추석 끝나자마자 지난주에 바로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예고해주신 대로 오늘 새벽 6시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지난주에 저희가 약간 기대하기로는 뭐 김건희 여사의 녹음 파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다만 이제 해당 기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나온 건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플러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서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화 음성 파일의 주인공은 명태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던 명태균 씨인데, 자, 이분이 지난주에도 이제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긴 하셨어요. 장성철 소장님께서 어떤 분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세요? 잘 모르는데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세요? 네. 명태균 씨는 창원에서 활동하는 분이에요. 네. 여론조사 전문업체 P&R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고요. 본인은 상당히 정치적인 감각. 아, P&R을 운영하진 않으신데요. 오늘 방송 들으니까 거기랑 같이 일은 했었는데 운영은 안 했다고. 안 했다고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같이 일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해안, 분석 이런 것이 스스로 뛰어나다는 자신감이 대단히 넘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존재감, 자존감이 상당히 넘치는 분이고 이분을 이제 정치권에 데뷔시켜준 분이 있어요. 누구죠?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인데 네. 그걸 실명은 밝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치권에 이제 많은 분들을 소개시켜줬고 네. 2021년 6월경쯤에 김건희 여사를 누군가가 명태균 씨랑 이제 만나도록 소개를 시켜준 모양이에요. 네. 그 후에 계속 잘 지내셔가지고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도 많이 하고 이제 명태균 씨가 주위에 내가 뭐 많이 통화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뭐 스승 선생님 뭐 이렇게 불렀다 그런 얘기도 윤석열 주위에 대통령의 명태균 씨를 네, 선생님 아. 뭐 이렇게 불렀다 네. 그런 소문도 있고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랑도 뭐 친분이 있고 잘 알고 사진 그런 나온 거 보니까 사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찍은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막 자랑을 해요. 막 나 누구랑 사진 찍었다, 누구랑 통화했다, 너 들어볼래? 스피커폰, 와, 진짜 김건희 여사랑 통화하셨군요. 와, 멋있어요. 막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대선에서도 많은 조언을 해줬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하여튼 이분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본인 역술인으로 불리는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역술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역술인, 뭐 무당, 점술가, 네. 뭐 천공과 비슷, 뭐 건진법사 비슷 이런 얘기를 정말 싫어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다 고소하겠다라고 지금 페북에다가 알려놓은 상황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책사고 네. 이제 정치 전문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지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지력이 있으면 약간 도인 같은 느낌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이제 네. 그냥 스스로 공부하면서 하늘의 도를 깨친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뉴스토마토에서 기사를 쓸 텐데 여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여사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한 것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쭉 보시면은 김건희 여사님하고 명태균 책사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대화 나누고 김건희 여사가 이분에게 상당히 많이 의존한 때도 있었다. 네. 첫 번째 뭐 천공이 1등, 2번이 건진, 3번이 뭐 명태균 막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는 명태균 책사가 네. 1등이었다. 아하. 2등 건진, 3등 천공. 네. 요 정도 아니었느냐.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추후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러니까 많이 들려주고 다녔다면. 아니 그러니까 저 뉴스토마토에 왜 이번에 이런 거 공개 안 했냐. 네.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참모들 같은 거 모아놓고 야, 나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니들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녹음을 해가지고 뉴스토마토에 넘겨준 거예요. 네. 당사자가 공개를 오케이 공개하세요라고 하면은 통신보호 비밀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아, 제3자가 불법이구나. 녹음을 하면은 네. 이거는 그 녹음한 사람도 처벌, 보도한 것도 처벌 이렇게 그렇군요.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녹음한 것도 못 틀어주고 그 캡처본도 이제
보도를 못했다. 근데 기사 내용에 다 녹여서 썼다.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이 있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민주당 의원이 이거 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조금 뭐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전 이번 일로만 들어봤어요. 네. 일단은 못 들어. 근데 뭐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들과는 꽤 안면이 깊다. 네. 네, 그런 정도 얘기만 알고 다 이번 일 통해서 이런 분이 있었구나 들었지. 그 전에는 뭐 전혀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물 밑에서 나름 활발히 작업을 했던 사람이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오늘 그 뉴스토마토 기자는 나와서 방송 유튜브에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도인이 아니다. 네. 그런 뭐 점술가나 그런 도를 얘기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예지력이 있는 아니, 책상. 예지력이 있으면 도인 아니에요? 그 예지력이 어떤 예측을 하는 그 직관이나 이건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사람인지 네.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두 분도 아까 정치평론 얘기했잖아요. 하시면서 예측하시잖아요. 그죠, 저희도 그거랑은 예측을 하는 그거랑 예지력이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어젯밤 꿈에 그러니까. 어젯밤 꿈에 네. 복권 사세요. 꿈속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나는 자료나 날개 아니면 달고. 여론조사 흐름이나 이런 네. 걸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전망을 하는 것과 잠깐, 그다음에 네, 꿈속에서 정리해드릴게요. 하는 것과는 다른 정리해드릴게요. 거잖아요. 이렇게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단히 전문가고 자존감이 높여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과 해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 정치인들과 얘기를 하면 정치인들이 쏙 빠진대. 아, 그래요? 말도 잘하고 분석력도 특이하고 뭐 김두관, 신성범 그분들이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말 특이하게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는 분이다. 쏙 빠져든데 하여튼 만나면은 그냥 다 와, 따봉 막 이런데 그 또 하나의 측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지력의 분야. 네. 이제 어젯밤 제가 꿈을 꿨는데요. 여사님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나 아빠가 야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어. 너 차 너 조심해라. 조심해. 네. 막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킬과 하이드. 알겠습니다. 만인 엄마구나. 만인의 엄마. 야, 알겠습니다. 어젯밤 꿈살이 안 좋아. 근데 역술가나 뭐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본인은 좋아해요. 신경 안 본인은 써요. 이제 그런 취급을 받는 걸 되게 공부 싫어한다. 많이 하시고 좀 네. 해안이 있으신 분이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건 김건희 여사의 녹음 파일은 음성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가 자기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뭐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했고 대통령이랑도 통화를 했고 이렇게 얘기 다 됐으니까 이거 준비해. 뭐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재보궐 때는 공천해주기로 했어. 원래 뭐 윤핵관 쪽에서 막았는데 내가 다시 대통령한테 연락을 해서 되게 했어. 준비해라고 했더니 그 통화한 다음 날 바로 공천 결과가 나왔고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이제 적중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실제로 명태균 씨가 힘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실제로 힘이 있었네 이렇게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보도 내용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세요? 예전 첫 번째 뉴스토마토 네. 보도가 의혹 제기의 단계라면 지금은 합리적 의심의 단계로 들어갔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기사로만 봤을 때 그다음에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녹취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분이 일단 허장성세가 있어요. 좀 네, 맞아요. 내가 뭐 이렇게 했어. 내가 막 뭐 이러면서. 했어. 네. 야, 내가 그냥 고생한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나는 보면 그리고 사실 정치 브로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게 있어요. 네. 자신의 힘을 과시해야 뭔가 더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참 그러면 그렇게만 볼 거냐. 근데 실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보궐선거 22년 6월 보궐선거에 관련돼서 실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죠. 깃발 꽂으면 되는 네. 곳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근데 기사 내용도 보면 김영선 의원이 오히려 을이고 정책 책사인 명태균 씨가 갑인 것처럼 묘사가 네,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한물 갔다고 이미 잊혀졌다고 생각되는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도 명태균 씨 덕에 공천을 받았다고 믿는 상황.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할 텐데 네, 네. 김영선 전 의원이 내가 왜 공천 받았지? 만약 다른 데서 힘을 썼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명태균 씨가 힘썼다고 봐야겠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당시 공관위가 쭉 보고 있다가 김영선 전 의원 올해 관상이 좋은 것 같아. 저분을
창원의창에 보궐선거에 넣지. 이랬을 리 만무하잖아요. 네.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그게 명태균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그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한테 당연히 얘기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를 의지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의지했겠죠. 그래서 실제 뜬금없이 김영선 전 의원이 22년 6월 보궐선거에 공천받을 수 있었던 건 명태균 씨의 역할이다라고 네.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죠. 네. 그리고 실제 명태균 씨가 허풍일지 모르지만 일단 5월 9일 날 됐어, 전날. 5월 10일 날 공천 발표가 실제 됐어요. 그렇죠. 5월 11일 날 지역에 준비하던 다른 후보 측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게 공정선거냐, 지역 연고도 없는 네.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어떻게 여기에 왔냐라고 성명서를 두 군데서 냈습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입이 누구냐? 명태균 씨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장선생님도 동의하세요? 그렇게 봐야죠. 2024년 올해 있었던 공천에서는 네. 명태균 씨가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됐잖아, 공천. 근데 그렇게 무슨 얘기했죠. 영향력이 있어. 근데 2022년 공천을 보니까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이제 막판에 명태균 씨 때문에 공천을 뒤집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명태균 씨의 그 전화 녹취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영향력이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아유, 그때 내가 다 전화 통화하고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된 통화 녹음 뻥이야. 나 그냥 과장해서 얘기한 거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 그냥 허풍 떤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되게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던데요. 뭐라고 했지? 해와 바람 중에 바람을 선택하셨는데 이런 그게 내용이었나요? 이제 뉴스토마토 측에 이제 얘기한 건데, 나를 살살 달랬으면 내가 더 많은 얘기 해줄 수 있었는데, 니들이 막 기사 쓰고 날 협박하니까 나도 그냥 맞고서 하고 막 이제 할 거야. 법적 책임 묻겠어. 막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명태균 씨의 페북의 댓글에 뉴스토마토 국장이 한번 해보시죠. 막 이런 댓글을 달았어. 전면전으로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웃겨요. 근데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은 많은 정치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이거는 명태균 씨의 입장으로도 확인이 약간 됐어요. 뭐냐면 명태균 씨가 뉴스토마토를 고소하면서 낸 입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일단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뉴스토마토 기사대로 김건희, 김영선 이 라인이 아니라 네.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였다. 그래서 이건 팩트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본인이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았다는 건 사실 그렇죠. 인정을 한 거네요. 요거는 일단 명태균 주장에 내가 김영선 전 의원이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다. 네. 이거는 첫 번째 의혹 보도에서 그러니까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겨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줄게라고 여사가 말했다는 공천 개입 첫 번째 의혹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영선 전 의원이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거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달랐다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합니다. 네. 저는 뭐 그럴 정황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여사가 그럼 공천 개입한 게 맞네. 공천 관련해서 명태균 씨랑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 주장은 그렇습니다. 공천 개입이 아니라 공천을 부탁했더니 여사가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네. 정당한 경쟁을 공천 신청을 하고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받으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을 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올해 총선 관련된 얘기들이잖아요. 네. 근데 올해 2월 29일 날 이른바 7불사에서 네. 회동. 네. 거기에는 김영선 전 의원과 이준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모 의원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있었잖아요. 네. 자, 명태균 씨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폭로를 대가로 딜을 하기 위한 자리인 것이 거의 명확하죠. 네. 사실 그거는 이준석 의원, 그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런 정황이 있다는 건 인정했어요. 네. 그 어떤 김영선 의원 측에서 이걸 요구했다라는 네. 부분에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7불사는 난 잘 모르겠고 네. 어떤 뭐 협상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고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이 1번이랑 3번 달라는 얘기 하길래 자기는 그렇죠. 거절했다. 요거까지만 얘기를 했죠. 김영선 전 의원이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김종인 비대위원장 찾아가서 1번, 3번 주세요. 그럼 스토커죠, 그게.
네. 집까지 찾아가고 집까지 찾아가서 사모님도 만났다. 김은경 뭐 여사도 이렇게 왔다도 막 네. 얘기했다는데 그런 스토커죠. 자기가 뭔가 있으니 대가로 주세요라는 주장이었던 거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나 5선이었는데 1번 주세요. 3번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어요. 김영선 의원이 요구했다. 거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 여사가 공천 신청해서 정당한 경쟁을 하세요라고 얘기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죠. 그렇게 했을 리는 네. 없죠. 그거 하자고 칠불사에서 모여서 이것 갖고 어떻게 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준석 의원님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네. 이걸 거절당한 가지고 거 가지고 뭘 폭로해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겠죠. 얘기했죠. 물론 그런 텔레그램 메시지도 있을 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단들이 있겠죠.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추정상은 맨 끝에 네. 그래 안 옮길 거면 정당하게 해봐. 요 정도 얘기지 않을까라고 그것도 있고 추정. 저것도 있고 다 있을 그 수 있다. 네. 앞단이 쭉 있겠죠. 이쪽으로 빠져라 이런 얘기들이 쭉 있을 것이고 만약 못한다면 그러면 공정하게 해. 그 뒤에 또 생략된 말은 그럼 되겠어? 라는 말이 생략도 있겠죠. 네. 이건 추정입니다 물론. 근데 이게 저는 상식적인 추정이라고 봐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뭐 2022년 재보궐이든 아니면 이번에 총선이든 관여를 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라면 파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 오늘 뭐 조국혁신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 선고받았는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활비 그리고 뭐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여론조사한 거잖아요. 네. 여론조사해가지고 유리한 사람들을 공천 주라고 당에다 이제 요구한 거잖아요. 그거랑은 이거랑은 좀 다른 거는 같은데 네.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 사람이 공천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극명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것까지 과연 증언이 나올까? 안 된 사람들은 나 안 됐어. 나 진짜 나 폭로할 거야. 막 이러는데 된 사람들은 잠깐 조용히 있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된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는 한 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는 네.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최근에 방송을 이제 우리 공통포차를 막 계속 했는데 오늘 저 PD님과 작가님의 집중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하면은 내가 딱 다 얘기해 줄게. 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작가님이랑 PD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이러고 조롱조롱하게. 이렇게. 네? 무슨 물어보세요. 얘기가 나올지. 궁금한 거 뭐가 있어 진짜. 내가 딱 얘기해 줄게.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들도 다 저런 포즈로 귀를 쫑긋하면서 듣고 계실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이 물어봐주세요.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게 밝혀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밝혀질 수 있다고 봐요. 앞서 얘기한 대로 김영선 의원에게 보냈던 네. 자 창원 의창은 안 돼. 김해 갑으로 가면 그건 내가 지원하면서 신경 써줄 수 있어. 그건 뭐 얘기했죠. 김해 갑은 계속 민주당이 됐던 곳이에요. 봉화마을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에게는 험지입니다. 뭐 창원 의창에서 가서 김해 갑으로 가. 그럼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했겠죠. 거기 가면 어려운데 저보고 지금 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지원 방안을 이렇게 해줄게. 요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네. 그런 얘기만 나와도 저건 공천 개입이라고 봐야죠. 네. 물론 된 사람들이 있을 때 더 명확하겠지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떨어뜨리고 뭐 떨어뜨린 건 아니죠. 이동시키고 이런 얘기들만 해도 당신은 여기서 공천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것도 개입입니다. 네. 자, 대통령실 분위기는 좀 어때요? 전전긍긍. 네. 그리고 무방비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예 뭔가 의견이 안 나온 거죠? 해명이 안 나온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고 그냥 김영선, 명태균 당신들이 알아서 이거 처리해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본인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할 텐데 네. 결국엔 이 상황을 대통령실 참모진이 알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제2부속 실장이야. 김건희 여사한테 여사님 저 명태균 씨랑은 톡을 몇 번이나 주고받으셨나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명태균 씨는 어떻게 하셨나요? 과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까? 네. 그런 거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취하고 또 방어도 하고 막 공격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한테 감히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참모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대통령실은 나온 다음에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 나올 것이고 네. 거리두기하고 언급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진짜 문제네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김건희 여사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더 못하죠. 사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빵빵 터질 텐데 앞으로도 이거 네. 대처를 앞으로도 계속 못한다는 얘기예요. 뭉개고 간다. 네. 그냥 뭉개고. 지금 뭐 어, 얘기는 대통령의 여사나 지금 네. 컨셉은 뭉개고 간다. 뭉개고 간다. 일단 어쨌든 뭉개- 체코로 떠나셨으니까. 네. 네. 다 뭉개고. 딴지 거는 사람들은 다 반국가 세력, 아. 반대한민국 네. 세력 이렇게 규정하면 되니까 보니까 되게 편하게 사시네 두 분 다. 그냥 안 들으면 되니까 응, 안 너무 들으면 심플해.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 부러운데? 자, 근데 좀 궁금한 지점이 몇 가지가 뭡니까? 있는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얘기를 이제 들은 거고 김영선 전 의원한테 폭로하겠다. 나 비례 1번 줘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기사를 보면 비례 3번까지는 어떻게 딜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공관위원장으로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처럼 이제 기사에 나왔어요. 그런데 안 됐더라고 하더라도 그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요거 내가 만약에 문자도 가지고 있고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면 폭로를 할 만도 한데 총선 과정에서 왜 개혁신당에서는 이거를 폭로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 안 했다고 보세요? 총선 과정에서 사실은 딜이 어느 정도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 보도자료까지 썼다. 그렇죠. 뭐 A 의원, B 기자회견 의원. 초안문을 거기 남아있던 A 의원, 뭐 천하람 의원으로 추정이 되죠. 네. 왜냐면 이제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주장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 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기자회견 초안문을 쓰고 있었고 딜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까지. 근데 뭐 그것도 과연 딜을 하나? 근데 예를 들어 비례대표 1번이나 3번도 좀 그렇긴 한데 준다면은 이거는 폭로의 대가로 뭐 국회의원직을 왜냐면 당시 개혁신당은 뭐 1, 2번 네. 또 잘하면 3번까지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국회의원직을 폭로의 대가로 줘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어차피 안 됐잖아요. 네. 안 됐고 그러니까 어쨌든 의원 한 명이 오게 되면은 당시 5석의 현직 의원이 있으면 국고보조금을 26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비례대표 좀 뒷순위로 애매한 순위, 확실한 당선권이 아닌 순위로 정도는 저는 뭐 제시할 수도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조건상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겠죠. 이게 나와서 혹시 딜을 했냐. 네. 국회의원직을 혹시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좀 가만히 됐을 수도 있고 또 초반부터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맥락상 조언 같다라고 맞아요. 됐었고 처음에 그런 입장을 내셨죠. 본질적인 부분상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도 이번에도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명태균 씨와 개인적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뭐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준석 의원도 주요 당사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또 본인이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인지상정상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장수 소장님? 그것을 폭로했을 때 과연 개혁신당에게 이득인가 그걸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네. 폭로를 하면은 개혁신당에게 표가 몰릴까? 안 그럴 것 같다라는 판단이 쓰지 않았을까? 그래요? 왜 안 그래서 그렇죠? 김건희 여사 공격하면은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그 개혁신당. 반대급부를 민주당이 가져간다?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야권 성향에 있는 분들이 우와 개혁신당이 저거 폭로했다. 개혁신당 찍어주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개혁신당도 중도 아니면 보수 성향에서 좀 개혁적인 분들이 개혁신당을 찍었을 것 같은데 네. 득실을 따져보니까 우리 득표력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어떻게 수존물 김영선을 공천을 줘. 폭로하면은 어떠한 전제 조건이냐? 김영선을 1번 아니면 3번 준다라는 전제하에 폭로하는 거잖아요. 안 주고서는 폭로할 수도 있잖아요. 안 주고 어떻게 폭로를 해? 안 주면은 자료를 안 넘겨줄 텐데 김영선 그렇군요. 의원이. 네. 김영선 의원이 자료를 넘겨준다는 것은 1번 아니면 3번 주는 건데 네. 과연 수존물 김영선을 1번이나 3번을 주면 수존물. 네. 과연 국민들이 개혁신당을 어떻게 생각할까? 네. 저부터도 엄청 비판했을 것 같아요. 완전 희화화되고 조롱의 대상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겨우 그거 하려고 지금 국민의힘 나와가지고 개혁신당 만들었냐? 수존물당이 무슨 말이냐? 막 이렇게 비판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네. 결국엔 안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좀 오늘 그 이준석 의원의 해명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는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사맛집 공덕부차 2호점 방송됩니다. 이름은 공덕부차 매운맛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3시 45분부터 시작되고 두 분은 긴장하시고요. 지금 긴장돼가지고 미치겠어요. 어쩔 줄 모르겠네 지금. 알겠습니다. 많은 아이고, 시청 가슴 부탁드리고요. 떨려라. 그 이준석 의원의 해명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개혁신당이 먼저 비례대표 1번을 제시한 게 아니다. 아니지.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면 그 대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시를 한 건 김영선 전 의원 쪽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왜 이준석 대표는 왜 우리 보고 1번 제시를 했다라고 해 그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죠? 근데 기사에서도 그런 내용을 저는 본 것 같은데 김영선 그래요? 의원이 1번 달라 뭐 3번 달라 그랬다라고 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뉴스토마토 측 관계자랑 통화했을 때 최초로 통화했을 때 네. 저한테 그쪽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영선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가지고 비례 1번을 달라고 그랬다. 네. 안 된다. 그걸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 말이 안 돼. 그럼 3번 줘라.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땐 7불사 모임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김영선 의원이 당초에 계획했던 기자회견이 무산됐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토마토 관계자가. 아니 기사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마토 관계자가 제대로 얘기한 거죠.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마치 뉴스토마토가 기사를 개혁신당이 먼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거를 폭로를 해주면 아니. 우리가 1번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라고 아니, 썼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토마토라고 적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그런가요? 대표가 토마토에서 이러한 기사가 났는데 이건 네.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네.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1번을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그걸 주장하는 건가요? 명태균 씨가 그걸 주장했나? 하여튼 다른 쪽에서 주장한 것 같아요. 저기 뉴스토마토로 얘기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볼게요. 네. 또 그런 거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네. 뉴스토마토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 저도 보기에 뉴스토마토의 예,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보도에 따르면 와, 우리가 1번을 제시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봤거든요. 그럼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보면. 착각을 했을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14시간 전 기사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기사에서 언급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 여기까지가 쌍따옴표가 있습니다. 네. 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네. 개혁신당 측에서는 제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토마토에서 그렇게 기사를 그러니까 안 저도 썼는데. 그러니까요. 토마토 기사를 쭉 빨리 봤었고 아침에 나와서 네. 빨리 봤었고 근데 느낌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김영선 의원 측에서 제시했고 개혁신당이 고민하다가 거부한 걸로 저는 이해를 네,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네. 하버드를 나온 네. 이준석 의원이 네. 이걸 헷갈릴까?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의문이죠. 네. 저는 그래서 전화해서 이준석 물어봐? 의원한테 물어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추정인데 볼 때는 네. 이준석 의원이 헷갈리진 않았고 네. 이런 식으로 사실 확인을 해준 게 아닐까 마치 자기가 잘못 이해한 것처럼 해서 아니요 그 기사에 내가 한 걸로 나왔는데 아니다 걔가 했다라고 해서 사실 확인을 해준 김영선 의원 측에서 우리한테 그걸 제시했다라는 사실을 그 확인해줬다. 사실을 확인해 준 거잖아요. 네. 뉴스토마토 기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부인하는 걸로 하면서 사실은 주어를 바꿔가지고 네. 부인하는 척하면서 사실을 확인을 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뭐 또 다른 가능성은 이준석 전 의원이 사실 일본인으로 약간은 네. 스탠스가 애매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당황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네.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약간 입장이 곤란한 게 그거예요. 2022년도 재보궐 당시에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기 때문에 그러면 공천 중계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꽂아서 공천을 했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 대표를 했으니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책임에서 좀 벗어날 수 없지 않나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네. 어쨌든 도장을 찍는 결정권자인 이준석 대표가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때 분위기를 봐보자고요. 대선 승리를 했어.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권력이 가장 셀 때야. 네. 그리고 윤핵관들이 그때 뭐라고 하고 다녔냐.
야, 지방선거 끝나면 이준석 쫓아낸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었잖아요. 네. 왕따 시키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실세들이 당대표를 왕따 시키려면 얼마든지 그냥 쉽게 왕따 시킬 수 있거든요. 공관위원장 정진석, 윤상현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과연 이준석 대표 본인이 독자적인 결정에서 임명했을까? 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윤핵관들이 밀어붙여가지고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공관위에서 세세하게 이준석 대표한테 보고를 안 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보고 네가 대표였으니까 네가 최종적인 책임져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야 그래 저기 야 김영선 저기 명태균도 얘기하고 대통령도 얘기하고 여사 얘기하니까 그냥 뭐 저기 김영선 주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 공천 때 김무성 대표가 당시 청와대랑 그 박근혜 측근들에 의해 가지고 공천권을 완전히 그냥 손을 놓게 되고 아무 영향력이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구조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그럼 들어요.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의하면 공관위원장이 공천권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차적이고 보다 더 최종적인 책임은 윤상현 의원한테 있다라고 네. 봐야 되고 공관위에서 올리면은 형식적으로 당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 회의 때는 그냥 추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책임 묻기는 어렵다. 네. 이게 저희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큰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당시 당대표였고 모든 공천에는 당대표의 직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장성초 소장님이 영도다리까지 함께 갔던 옥새를 들고 나르샤. 네. 여기 직인 들고 튄 거잖아요. 네. 다른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결국엔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서 선관위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장에 대한 책임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물론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네. 으로 해서 물론 명태균 씨가 개인적인 자격으로는 뭐 민원을 하거나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대통령이나 여사 거기다 내가 마스 대통령에게도 사모님에게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김영선 전 의원이 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창원도청의 공천을 받았다. 네. 그러면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쟁점은 자 이준석 그 의원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윤석열 네.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실제로 했느냐. 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요 부분에서 오늘 이제 뉴스토마토 측에서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사실은 보도할 거리가 예. 뒤에 더 있다. 우리는 지금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 좀 어떤 보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여러 가지 이제 명태균 씨 활동에 관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사의 직접적인 음성과 네. 그 다음에 여사가 쓴 텔레 메시지죠. 네. 그런데 앞서 이제 장 소장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나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안 했어요. 법적인 나한테 문제 뒤집어 씌우지 때문에 마세요. 네. 장 소장님이 얘기한 데 따르면 통비법 조항 등 때문에 남의 녹음을 네. 제3자가 공개하는 문제. 제3자 본인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들어간 녹취는 공개할 수가 있는데 남이 그건 이제 법적 증거도 안 돼요. 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건데 일단 뭐 그게 부담이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사실 확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듣기로는 확보는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여러 정황들로 나오고 이것으로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네. 제가 앞서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의혹의 단계가 아니라 이건 합리적 의심의 단계다. 네. 그건 여러모로 확인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제가 얘기 들은 거에 20%도 이번에 기사에 안 남겨져 있어요. 더 많은 게 그렇군요. 남겨져 네. 있고 당시에 이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만 뒤집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공천도 막 본인이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네. 뒤집었다, 공천 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통화가 E야 F야 하면서 통화 내역이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네. 녹음 음성 파일도 나오고. 처음에는 뉴스토마토에서 8개를 제보받았대요. 네. 음성 파일을. 음성 파일을. 근데 지금 그거에 배 이상을 지금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 제보하는 사람들도 2년치를 다 뒤져봐야 되니까 뭐가 있는지 본인도 들어보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어마어마하게 녹음 파일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다 뒤져가지고 계속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공천도 네. 이제 명태균 씨가 내가 말이야, 이 사람도 내가 말이야, 여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공천 뒤집었어. 참 힘들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많이 높다. 그럼 실제 지금 의원이 된 분들 중에서 떨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겠네요? 왜 꼭 의원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아, 2022년에 네. 무슨 선거였죠? 지방선거. 그러면 누구를 뽑죠? 아, 시장. 단체장. 네, 단체장. 네. 거기도 이제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소문도 네. 있고, 그게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제 어젯밤 꿈에 여사님 꿈을 꿨는데요. 여사님 좀 차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녹취 파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네. 작가님이 저렇게 관심 있게 쳐다본 건 진짜 좀 눈 오랜만이에요. 초롱초롱. 그러한 것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후자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지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어젯밤 꿈에 네. 여러 가지가 이제 그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여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여사님이 그대로 실행을 했어. 그대로 행동을 하고. 아, 그 결과가 나왔다. 네. 네. 그래서 또 여사님이 명태균 책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다 그대로 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이러한 네. 것도 확보됐다. 네. 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도가 되면 네. 더 훨씬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천공위에 명태균이 있을 아니, 수 그럼요. 있다. 넘버 원이었다니까. 탑 오브 탑, 명태균. 자, 이 이슈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와요. 한동훈 당시에 이제 올해 총선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공천을 주도했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의 수혜자가 아니냐. 왜냐하면 여사나 아니면 대통령의 모든 압력이나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컷오프를 했다.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 보도에 그러니까 대해서? 첫 메시지가 뭘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점점점 묵묵부답을 하고 있잖아요. 네.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나? 네, 뭐라고 어느 수위에 어느 정도 언급을 해야 될까. 근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자 그러네. 24일에 만찬하기로 했죠. 밥 먹자 그러니까 또 내가 또 자유롭게 또 뭐 한마디 하기도 좀 껄쩍지근하고. 그래서 대단히 지금 고민스러워 할 것 같다.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주위에 참모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무슨 내용으로 보도를 한대? 진짜 19일날 보도한대? 네. 막 이렇게 많이 좀 궁금해 했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럼 본인도 결국에는 이 보도로 인해서 나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이준석 대표에게는 어떠한 피해가 갈까?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갈까? 막 그런 것들을 막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네. 이건 뭐겠어? 야, 이건 나에겐 절호의 찬스다. 네. 정말 여기서 내가 한번 정말 국민에게 맞는, 눈높이에 맞는 딱 얘기를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한 방에 그냥 나의 리더십과 권위를 회복해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게 부탁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지금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24일 만찬 전까지는 입장 안 나온다? 조금 조심스러워 할 것 같다. 얘기를 해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않을까? 네. 이재명 대표에게는 물어보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화제를 전환시키지 않을까. 그럼 이재명 대표는 명태균 씨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랐다고 생각하시죠? 뭐 이렇게 좀 얘기하지 말 않을까. 돌리기.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 전 입장? 그건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층들은 네. 역시 한동훈 대표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한동훈 대표의 열성 지지층 내에서 네. 뭐 국민의힘의 당시 당원의 63%, 국민의힘 지지율 63%가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얘기가 되겠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어떤 거죠? 저 한동훈 대표의 기자가 물어봐요.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 여사가 만약 공천 개입한 게 지금 정황상 맞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예. 의료 대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료 대란은 다음 시간에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의료 대란입니다. 응급실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집권여당 당대표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넘어가겠지. 빙의했어요. 아, 진짜. 빙의했어요. 근데 너무 똑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더 난감한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죠. 네. 확실히 그냥 심리적으로는 선은 긋고 있지만 이제는 공격에 나설 것인지, 만약에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법적인 거다, 뭐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네. 무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현재 내면적으로만 선을 그은 상태로 그냥 갈 건지, 네.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결단의 칼을 높이 들 순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그 뭐죠, 라젠카, 예. 그 노래가 있어요. 라젠카 결단의 칼. 세이버스? 예, 라젠카 세이버스. 결단의 칼을 떨어지에서 떨어지라고? 일단 세이버스는 우리에게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네. 일단 결단의 칼을 높이 들 순간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예. 그 지금 저는 이번 아이템 할 거라고 보는데. 끝난 거잖아요. 네. 지금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싶어요. 관전 포인트. 네. 네, 지금 좋습니다. 관전하시는 분들은 포인트. 뉴스 토마토가 어떠한 이제 보도를 더 할 것이냐. 네.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공천 문제 아니면 다른 영향력 네. 발휘한 부분 보도할 것이냐라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한동훈 대표의 첫 일성 뭘 거냐. 네. 그리고 대통령실은 지금처럼 그냥 거리두기 하고 아무 말도 안 할 거냐.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뭐라고 얘기할 거냐. 다 뻥이에요라고 할 건지.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녹취록들이 뉴스토마토에 확보돼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네. 그렇게 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좀 평상시와 다른 해명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방송 갔더니 이준석 대표는 왜 저래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듣고 있을 거예요. 네. 본인이 좀 정리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벗어나 있어가지고 네. 그것이 또 민주당에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또 모르겠네요. 소외됐잖아요, 또. 네. 근데 벗어나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마디씩 거들고 어차피 이게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이슈여가지고.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 계속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거는 신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참모들도 뭐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 못하는 건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올해 총선이 안 됐는데 컷오프 됐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2025년도에 2022년도에는 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참 얘기하기가 난감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뭘 물어봐 그냥 뭉개고 있어 라고 했겠죠. 네, 솔직히 새벽 1시 반에 반려견 산책시키는 여사님인데 네. 뭐는 못했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